변호사님 그 유엔까지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 예. 그리고 별도의 접촉이 없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내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뭐 관세 협상도 그렇고 미국과 관련해 가지고 뭐 어떤 많은 그 조야의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지금 있고 그리고 큰 이슈가 이미 있지 않았습니까? 그 조지아주에서 네. 많은 근로자들이 이렇게 구금됐던 문제. 그러면 그 구금됐던 문제와 관련해서 뒤따르는 게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비자 문제를 처리할 거냐 이런 거에서 어떻게 협조를 또 받을 거냐 이런 그 국민의 어떤 그 신체의 안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그런 코멘트나 만남, 미팅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일체 없고 유엔을 왜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유엔이 뉴욕에 저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은 유엔과 외교를 한다고는 하지만 미국과 외교를 하러 가는 자리입니다. 실제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국내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미국과 관련해서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과의 관계 이거는 그냥 나는 유엔 간 거니까 미국과 상관없이 간 거야라고 말한다는 게 황당한 거죠. 유엔이 뉴욕에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유엔의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 비교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 연설에는 그 유엔 총회장의 사람들이 빽빽해요. 가득 차요. 그런데 이재명이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빈자리가 누구 모발 마냥 듬성듬성 다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을 우리가 싫어하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부끄럽고 우리 국격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냐 싶을 정도의 그 사진이 적나라하게 비교가 돼 있더라고요, 변호사님. 네, 국제 정치가 참 이게 냉혹한 겁니다. 뭐 네. 국내 정치도 그 못지않게 그렇게 있지만 힘의 논리나 이런 걸 따라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 이재명이라는 그 대한민국의 원수가 사실은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 안 좋다는 게 어느 정도 이게 알려지지 않았나 싶어요. 요즘 사진이 두 개가 쫙 나왔는데 완전 비교되죠. 네. 만약에 뭐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도 좋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미국과 많이 공조되고 이렇게 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걸 좀 들어봐야 돼요. 이게 동아시아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될까? 아니면 뭐 앞으로 이런 그 정책적인 아니면 또 외교 안보적인 비전이 어떻게 될까를 궁금한데 아니 미국과 이런 그 동맹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재명이 유엔이 아니라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외교 관계에서는 힘이 실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드러나 마나한 거예요. 드러나 마나한 이야기들. 저거 좀 심하다, 그쵸? 진짜 제가 유엔을 가도 예. 무슨 말 하나 궁금해서 저거 보던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것 같은데. 아니 그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래도 세계 10위권의 강국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스스로 어떻게 돌아보는지에 대해서 좀 비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렇게 무시받을 위치는 그런 아니잖아요. 위치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파워 자체가 경제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그 군사력도 그렇고 그 외교 관계에서 뭐 저렇게 무시받을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이재명이 하는 이야기 별로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국격이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고 아니 그리고 유엔 주재 대사는 뭐 합니까? 저런 것도 좀 관리를 안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갈수록 그 대한민국이 고립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고립되고 있다라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정말 외교 참사다. 안보 참사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 이재명이 뉴욕에서 공항에 내리는데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금발머리 한 명도 안 보이더라고요. 다 한국인들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성남국제공항인 줄 알았어요. 우리 성남군공항 그 예, 띄우고 하는. 맞아요. 예. 아니 그래도 유엔에 간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다 하고 갔는데 미국 측이나 유엔 측 인사가 한 명은 좀 나와서 환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죠. 리짜이밍이라 하더라도. 아니 그런 것들을 하라고 거기에 이제
대사, 총영사, 뭐 이런 유엔 대사 이런 사람들이 다 나가 있는 거예요. 네. 미국에 얼마나 많은 우리 외교관들이 나가 있습니까? 그런 어떤 작업을 그 미국하고 긴밀히 협조하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된다. 이거는 뭐 외교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에 대한 그런 미국의 조야의 평가라는 게 이미 내려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뭐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 안 된다는 게 굴종적인 사고라는 식으로 굉장히 이런 한미 동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필요하기보다는 오히려 적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인 게요. 우리가 미국에 통화 스와프 제안했다가 대차게 까였잖아요. 예. 그 통화 스와프 안 해주면 이 3,500억 투자하면 외환 보유고가 다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제안은 미국이 사실 이재명 실어서 깐 건데 아르헨티나 예. 여러분 국력으로 따지면 우리가 아르헨티나랑 비교될 레벨은 아니죠 사실. 예. 근데 미국이 아르헨티나에는 통화 스와프를 먼저 제안했대요. 이거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이거? 사실은 뭐 아르헨티나가 잘 아시다시피 IMF 사태를 몇 번 맞은 지금 나라예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나라잖아요. 네, 경제적으로 네. 뭐 과거에는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국력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런 농수산과 관련해 가지고 1차 산업 위주의 그런 산업이 많이 발전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전국이 불안정해지고 포퓰리즘이 난무하면서 몇 번씩 지금 그 IMF 사태 IMF의 통화기금을 좀 보조받는 사태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네. 이렇게 신용이 낮은 나라에는 통화 스와프를 그것도 먼저 제안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사실은 이 그 국가적인 신용도나 이런 걸 따지면 부족함이 없는데 그래도 통화 스와프 안 해주겠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와 외교 안보의 논리 때문에 대한민국은 통화 스와프 너 쎄쎄잖아 안 돼. 아르헨티나는 우리 편 확실한 친미 국가로 지금 노선을 딱 정했으니까 해주겠다. 이거는 완전 정치적 논리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 그 외교 안보가 일단은 국가와 국가 간에서는 제일 우선이에요. 그게 1번이고 그 다음에 그게 세팅이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경제라든지 이런 무역 통상 이런 게 2단계로 가는 겁니다. 근데 1단계가 그러면 제대로 성립이 안 돼 있으면 2단계로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치 뭐 이게 경제가 중요하고 뭐 그런 외교 안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비실리적인 거다, 비실용적인 거다라고 많이 머릿속으로 개념을 잡고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실용이라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외교 안보라는 때로는 뭐 비실용적이라도 보일 수 있는, 때로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그 미국과 관련한 어떤 참전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군사적인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 어떻게 보면 전쟁에 참여하는 거니까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 우리나라 병사가 죽으면 어떡하지라고 그런 좀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실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제 관계가 세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댓글 잘 달아주고 계시겠지만 아르헨티나 우파 대통령 집권 중이고요. 아르헨티나의 국가 부채나 이런 뭐 인플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과격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실 행보를 벤치마킹하는 대통령 그 머리 사자머리하고 막 그 특이한 캐릭터 있어요. 그 상징이 전기톱이죠. 네, 뭘 잘라낸다는 식으로. 뭐 부정부패 다 잘라낸다 전기톱도 나오고. 근데 우파 대통령이 딱 친미 노선 정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성격은 보상을 해줄 때는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너 우리 편이야? 우리랑 같이 가는 거야? 통화 스와프 해줄게. 이게 기축 통화인 달러랑 통화 스와프가 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어드밴티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재명은 너 쎄쎄야? 너 완전히 이제 비행기 타고 날아오고 있는데 트럼프 소셜에 한국이랑 사업 못하겠다 그러려서 한번 난리나게 만들고 잭 스미스 미치가니 특검 경고 딱 하고 근데 돈을 이재명이 막 무마하려고 어마어마하게 퍼준다니까 그래 한번 봐줄게 했다가 야 돈 가져와 했는데 그거 진짜 내야 되는 거였어? 한국에서는 거짓말해도 되지만 미국 상대로 거짓말 정치하면
안 내는 거예요. 그건 통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우리나라가 거짓말에 굉장히 관대한 문화가 있어요. 희한하게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뭐 사기범이나 이런 게 많은 것도 그런 이제 거짓말에 관대한 그런 문화가 있는데 외국은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라이어라고 하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게 최고의 욕입니다. 거기는 그 어떤 사람을 뽑을 때도 추천서를 가지고 하잖아요. 추천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전혀 뭐 그 추천에 맞는 그런 자질이 없다 그러면 그 추천을 받아서 그 직원을 채용한 그 인사를 영입한 그 단체나 기업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그런 거짓말에 대한 아주 엄격한 그런 체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마치 뭐 적절히 내가 뭐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냐. 요 정도 사고를 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뭐 장난친 거죠. 장난치니까 이제 너 왜 나한테 거짓말해? 이렇게 지금 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그 국가 간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 연설문 또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말씀해 주세요. 정말 이거 위헌적이더라고요. 네. 연설문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국제사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네.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국제사회 대한민국의 위상이 훨씬 높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나 아니면 일본의 그런 총리하고도 계속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었고 정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국위가 굉장히 성향되고 있었는데 지금 그 이재명 유엔 자리에서 연설하는 거 보세요. 아무도 쳐다도 안 보잖아요. 국제사회를 지금 이재명을 기점으로 국제사회를 우리가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대한민국 국제사회 완전히 복귀했다? 이거는 뭐 완전히 적반하장적인 그런 연설문의 문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에너지 정책을 한번 보세요. 지금 원전지 짜고 난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AI나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이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발전소를 많이 지어야 되고 그 발전소를 많이 짓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웨스팅하우스하고 그런 이제 장기적인 협력과 관련한 합의를 하는 건데 근데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한다. 그리고 뭐 그 국가 온실가스 강화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리고 각 유럽 정상들하고 전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핵발전소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한다 그러면 그건 또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독일이나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탈원전했다가 망해버리고 AI 시대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력이 몇 배 더 필요하니까 우리 이제 탈원전한다. 원전 다시 짓는다는 게 국제적 트렌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혼자 동떨어진 소리를 하고 있으면 전혀 정상들의 어떤 존중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제 뭐 원전을 많이 좀 지으려고 했는데 그때는 그 당시 기준으로는 뭐 솔직히 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산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훨씬 더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으로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송배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강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세계와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반대로 가겠다고 하니까 과연 이 전기와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그 우리나라 산업의 족쇄를 채워 놓을지 참 암담합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보면서요.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 관련 이야기 듣고 올 텐데요. 30초면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누르면서 잠시 전하는 말씀 보시고 오겠습니다. 멸콩TV에서 2주년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의 전집 6권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가 요즘 시대상에 맞게 새로 편집을 했습니다. 1권은 길을 찾아서, 제가 들고 있는 2권은 나의 사랑 나의 조국, 3권 운명을 넘어, 4권 오늘의 걸음 내일의 열매, 5권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 6권 위대한 조상까지 모두 6권으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직접 쓰신 전집을 저희가 새로 편집을 했고요. 이거를 멸콩 시청자분들에게 판매하거나 뭐 책 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멸콩과 함께하는 환신바이오도 창립 8주년인데요. 이를 기념해서 환신골드를 한 세트만 구매하시면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전집 6권을 한 세트로 특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 챙기는 환신골드도 구매하시고요. 자연스럽게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사은품으로 받으실 절호의 기회 저희가 소개해드립니다. 네, 여러모로 미국에 가서 국가 망신만 당하고 왔다. 그리고 김혜경은 도대체 왜 따라가는지 알 수가 없는 그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는 유엔 총회장에 들어와서 기조연설도 듣고 그러더라고요. 할 거 없으면 가서 그 옆에라도 앉아서 인사라도 하든가. 아니 그 김혜경 실종됐어요. 보이지가 않아 뭐 하는지. 그 뭐 전용기 기내식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왜 따라갔는지 알 수가 없는 미국 방문이었습니다. 정말 유엔까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 얼굴도 못 보고 오면 그 어마어마한 청구서는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들이 다 져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그 북핵 관련해서도 좀 짚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엔드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게 E는 이제 익스체인지 그리고 N은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D는 디뉴클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결 정상화 비핵화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동결이라는 것도 우리가 불가능한 게 동결이라는 거는 전에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일단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전에 우리가 핵무기가 100개가 있었으면 그 100개보다 더 늘어나지 않아야 돼가 동결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100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몇 개가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를 몰라. 어느 정도 난리를 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50개가 네. 있는지 150개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그거를 지금 북한이 공개를 해주느냐. 과거에 이제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났을 때도 우리 이것만 있어. 우리가 이 핵시설은 우리가 또 파괴할 거야 하고 무력화할 거야 해서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것조차도 김정은이 그 당시 트럼프를 속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더 이렇게 그 핵능력 또는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제대로 안 알려준 건데, 근데 지금 또 동결이라는 게 결국 북한이 나의 모든 걸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앞으로 이게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건데 전혀 북한이 그런 걸 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마치 이 동결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핵 보유국의 지위만 인정되는 이상한 이게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이 북핵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는 그런 뭐 군사적 외교적 효과에 대해서 무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결국 오늘 G7 외교부 장관들이 공동 성명 낸 것처럼 G7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지지한다고 했거든요. 예. 이재명식으로 핵 보유를 인정해주고 동결 축소 헛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면박을 제대로 당했다라는 소식까지 좀 전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국가 망신뿐만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체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외교 참사가 되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없다는 거. 언론은 무슨 이재명이 연설한 내용 가지고 뭐 대단한 거라도 발표한 것처럼 보도한다는 거. 그게 한국의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외국 소식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짚어볼게요. 네. 미국 보수 정치에 거물이 있습니다.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입니다. 하원으로 11선인가 12선을 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하원 의장을 했다는 건 대한민국 국회의장급이라는 소리죠. 맞습니다. 예. 이분이 지금 대한민국이 친중 공산 독재로 가고 있다. 그런데 모스탄 대사나 이런 분들이 나섰을 때는 좌파 언론이 모스탄 뭐 극우다 뭐 끈떨어진 사람이다라고 막 비난을 했어요. 근데 깅그리치는 하원 의장까지 했기 때문에 깅그리치 보고 극우라고 하고 국회의장 보고 뭐 끈떨어졌다 뭐 유명한 사람 아니다라고 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라고 시비 걸 수가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물이 나서서 똑같이 한국이 지금 친중 공산 독재로 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지금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인식이 훨씬 더 차갑고 심각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미국이 현직 공무원이 이제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게 내정 간섭이나 이런 이슈가 좀 걸려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전직
전직 이제 거물급 정치인 또는 거물급 관료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 발신을 마치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사실 기존 언론에서 취급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조지아주 사태나 아니면 관세 협상과 관련한 그 파국이나 이런 것들을 막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미국이라는 그 나라의 움직임, 이 트럼프의 움직임,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전 세계 국가의 어떤 그 유불리, 위상 이런 것들이 계속 뭐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라도 체크를 할 생각을 해야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뭐 이렇게 간주하는 것 맞지 않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 친중 공산 독재로 가고 있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여당에서 반중 시위를 협중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딱지를 그렇게 붙이더라고요. 예, 언제 반미 시위를 현미 시위라고 말한 적 있나요? 그렇죠, 없죠. 예, 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특별한 뭐 이런 좀 뭐랄까 이런 용어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조차가 이미 친중화돼 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많은 분들이 특히 뭐 그 김정식 우리 그 뭐지 그 전대협 네. 했던 전 청년 대변인. 예, 전 청년 네. 대변인 김정식 청년 대변인 이런 친구들이 반중 시위를 또 하고 그것이 이제 그게 협중이라는 타이틀로 월드 미디어에 보도가 되더라도 어쨌든 뭔가 그 먹힌 거거든요. 긁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런 여러 가지 그 활동의 그런 일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민주당 지들은 반미 시위 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치 달았거든요. 그렇죠. 반미 투쟁한 거 말고는 지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정청래부터 그렇잖아요. 네, 대사관 관저 쳐들어가서 카페트에 불 지르려다가 실패하고 막 테러리스트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짓 했던 인간들이 평화롭게 반중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낙인을 찍고 예. 근데 오히려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찰리 커크 추모식에서 한국의 청년들이 찰리 커크 추모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자유대학이나 그 반중 시위하는 청년들을 치켜 세웠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완전 거꾸로 가도 좀 지나치게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제 말씀. 네. 걱정되는 게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이나 이런 그 입장이 나오는 거와 이재명이 이제 반대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하는 건데 정말 그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막 나가기가 이럴 데 없어요. 이제 어디로 가죠? 우리 미국 이야기 하고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 조금 하셨어요? 시작만 했어. 아니 나는 이게 진짜 제정신인가 싶어요. 아니지, 제정신 아니지. 아니 멜라니아 여사 옆자리가 김혜경 자리였대요. 근데 아니. 김혜경이 그걸 안 간 거야. 그리고 나서 정부 해명이 가관이에요. 옆자리인 줄 몰랐대.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너네 외교 당국은 도대체 국민 세금 받으면서 아니 제가 뭘 하는 거야? 멜라니아 여사 옆자리에 배정된 것도 모를 정도면. 제가 너무 황당했던 게 오전에 중앙일보 기사로 방청 계획 없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대통령실하고 겹다운표로 방청 계획 없었다. 근데 그 기사가 나중에 없어졌어. 방청 계획 없었다가 차라리 나아요. 근데 다른 데서 사실대로 얘기해버린 거야. 몰랐다로 얘기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머리를 막 굴리다가 어떻게 핑계를 댈까 막 굴리다가 방청 계획 없었다 해야지 덜 없어 저거 보이니까였는데 몰랐으면 외교안보실장이랑 외교부 장관이랑 다 갈려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다 날려야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차라리 그렇게 계획 없는 거였으면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그게 반미가 돼버리는 거야. 너무 반미가 되고 기회를 놓치고 자기네들이 뭔가 명분 없이 지금 미국에 적대해가지고 관세 협상 안 되는 게 될까봐 얼른 태도를 바꿔가지고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몰랐다. 아니 다른 나라 같으면 멜라니아 여사 옆자리에 앉아서 환담이라도 나누고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인식을 긍정적으로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거 살리려고 세금을 얼마를 쓸지는 모르겠는데 유엔에서 어쩌다가 그렇게 옆자리를 배정해줘도 김혜경 뭐 했냐? 코리아타운 가가지고 김밥 인기 많죠? 아니 그 캐대한 얘기했겠지. K 열풍은
너네가 숟가락을 안 얹어도 안 얹을수록 알아서 잘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안 얹어서 잘 나가는 거야. 안 얹어서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잘 만들어서 잘 나가는 거야. 이재명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불닭볶음면이 뭐 정부에서 도와줘서 잘 팔립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또 카디비라고 미국에 엄청 유명한 래퍼 있어요 여자. 네네 있어요. 예, 예. 그 굉장히 좀 독특한 여성분인데 또 이분이 먹방을 했어. 요새 고추 참치에 꽂혀가지고 고추 참치 먹방을 막 하니까 조회수가 수백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정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냅둬 숟가락 얹지 말고 그냥. 냅두라고. 아니 사실 김밥도 작년 재작년에 한참 트레이더 조스의 그 냉동 김밥이 어마어마하게 유행해가지고 그게 전국적으로 풍기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것도 또 뒤늦게 또 타이밍도 안 맞게 어디 가서 한 거예요? 그 K마트 가서 한 건가? 뉴욕 뭐 코리아타운인 것 같아요. 코리아타운? 네. 뉴욕의 코리아타운? 뭐 30, 아니, 좀 34번가인가 거기 갔나? 멜라니아 옆자리를 어떻게 발로 찰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모르지? 이거 모를 수가 없거든요. 외교 당국에서 물어봐야지 의전으로 그러면. 이거는 물어는 봤을 것 같은데 김혜경이 난 싫어 했을 것 같아요. 난 아니, 다른 게 더 좋아. 아니 이랬을 몰랐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이게 우리가 뭐 내 자초지종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멜라니아 그런 여사랑 느낌이야. 투샷 잡히는 게 부담스러운가? 뭐할 말도 없고 너무 비교돼서. 나 잘 모르겠네. 정말 이런 좋은 기회, 이건 사실은 로비스트가 있는 나라에서는 오히려. 억만금을 주고 만들 자리거든요, 이게. 저 정말 민망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아니 그리고 이재명도 똑같아 하는 짓이. 트럼프 대통령이 145. 뉴욕에 그것도 롯데 호텔이 인수한 네, 롯데 팰리스.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대놓고 공지했어요. 다양한 외국 정상들 만나겠다. 145개국 대표들이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양자 회담도 막 이루어지고 했어요. 거기 가서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좋은 말이라도 하고 우리 관세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또 약간 기분파적 성향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야 되는데 이재명 거기 안 갔어. 아니 저기 호주 총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뻑뻑해요. 트럼프랑 관계가 뻑뻑하고 미국과 관계가 그렇게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은 나라가 호주입니다. 그 사람이 가가지고 알바니지가 얼른 셀카를 찍는데 오히려 트럼프가 쑥스러워하고 알바니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이대서 사진 찍었어요. 근데 안 가고 뭐 대단한 일정 있나 봤더니 강경화랑 밥 먹었대. 강경화랑 밥 먹었는데 강경화 아직도 내정자라고 불러야 돼.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사로 배정을 안 해줬거든요. 예, 신임장을 서명을 해서 신임장을 수여하는 수여식까지 해요. 트럼프가 그걸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해주냐? 한국이라서 강경화라서. 강경화 한번 겪어봤잖아. 아니 강경화가 옛날에 그 미국 대사였던가요? 미국 외교부 장관 앞에서 뭐 이렇게 팔짱 끼고 막 이런 시건방진 자세로 했던 게 화제였는데. 제일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 그 밑에 청와대 워터마크가 찍혀져. 그 공식 사진이야. 아 또 그래 봐 강경화 또 이렇게 또 해봐 또. 그것도 있잖아. 일본 외교 그래 막 대사가 이러고 이렇게 할 때 이러고 화난 자세. 일본에 지지 않겠다. 처절하게 지고 화이트리스트 못 들어가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삼성 반도체 기술을 엄청 후퇴시킨 게 바로 이재명이 대통령 문재인이에요. 후보가 쌍으로 뭐 하는 거예요? 멜라니아 여사 옆자리에 앉을 기회를 갖다 치고 코리아타운에서 김밥 맛있죠 하는 영부인이나 강경화 내정도 안 된, 이제 내정이 됐고 아직 임명도 안 되는데 강경화랑 밥 먹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롯데 호텔에서 전 세계 정상들 만나는데 그 자리에 안 가는 거나. 이게 이재명이 롯데 호텔 가면 너무 좋은 게 이게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상징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인수가 안 되고 막 그 어떤 부도가 나고 어려웠으면 얼마나 그게 미국 경제에도 안 좋습니까? 근데 이게 인수를 하고 이거를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는 그런 걸 우리가 이야기 생색을 낼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었으면 거기 가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시면 좀 깎아달라고 제가 이야기하겠다. 이명박도 농담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명박도 윤석열 대통령도 참 그런 센스가 너무 그렇죠. 좋으시고 네. 박근혜 대통령도 이 세 분은 전부 다 영어로 그 대화를 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정상 외교는 양국 정상 간의 인간적 유대가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계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인간적 신뢰와 유대가 기본이 깔려야 아르헨티나한테 통화 수합 해주는 거 뭐예요? 아르헨티나 대통령 마음에 들어서 해준 거예요. 아르헨티나 대통령 밀레이가 아르헨티나의 트럼프가 별명이에요. 그 맞아요. 사람. 예, 네. 전기톱 개혁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규제라던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경제 엄청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만들고 그러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좀 경제가 어렵거든요. 네. 아르헨티나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남미가 워낙 이제 경제가 취약하니까 그러니까
야 너네 위기가 되기 전에 이거 써 하고 준 게 바로 스와프입니다. 그 통화 스와프는 실질적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신뢰이기 때문에 그게 아르헨티나가 어려운 과정에서 국가 신용도를 유지하거나 그럼요. 해외 유수 기관으로 돈을 빌려오거나 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는 상징적인 효과인데 대한민국은 통화 스와프 해달라가 까이고 아르헨티나는 미국이 먼저 해준다고 하고 부탁도 안 했는데. 이게 지금 이 꼬라지를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나 같아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 아까 갔던 그 자리에 사실 강경화를 만나러 갔다기보다는 스티븐스 만나러 간 거예요. 스티븐스 누구냐? 오바마가 주한 미 대사로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이건 대놓고 트럼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뭐 일본의 뭐 지금 대통령이 와가지고 총리가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그 장관을 만나는 거야. 이재명을 제끼고 그럼 민주당 난리 나겠지. 민주당 난리 나고 그때부터 반일이 그냥 미친 듯이 난리가 나겠죠. 대놓고 우리 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격하겠지. 미국이 정확히 그렇게 느낄 거라고 예상하고 로우키로 지금 매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재명이. 근데 기획한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과 김혜경 부부가 미국에서만 사고 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김민석이 또 사고 쳤습니다. 총리라는 작자가 외신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 해결 안 해주면 우린 미국에 투자 없다라는 말을 해서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총리실이 뒤늦게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조지아 사태에 한정했다라고 되도 않는 해명을 해요. 역시 반미 시위하고 대사관저에 불 지르고 뭐 화염병 던지던 그 가락이 그 반미 DNA가 어디 안 간다고요. 그게. 좌익적 세계관은 우리나라가 주인공이에요. 뭐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인 겁니다. 아니 그 그래서 김민석이 그렇게 말하면 미국이 큰일 났네. 우리가 그러니까. 비자 문제 해결해줄게. 미안해. 투자해줘 하겠어요? 너네 하지 마. 너네가 그냥 우리랑 관계 파탄 내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아니 애초에 트럼프가 아이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3,500억 달러만 줍쇼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니네 성이 알아서 보여봐 했더니 이재명이 아이고 3,500억 달러 드리고요. 1,000억 달러 LNG 사고요. 1,500억 달러 추가로 더 투자할게요 라고 지가 한 거 지가 해놓고는 지가 그게 탄핵 사유래. 그 말을 그걸 제시를 한 것 자체가 탄핵 사유가 맞아요. 그리고 제시를 했는데 관세 협상 사인 못 받아낸 게 탄핵 사유가 맞습니다. 탄핵 사유 맞아요. 정확히 이야기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김혜경, 김민석 세 명이 돌아가면서 반미 대형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반미여가지고 참질 못하는 거야 반미를. 주체가 안 되는 거지. 그냥 존재 자체가 반미기 때문에 뭐 그 형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지금 아예 반미 시위를 반미 아주 시위하고 그냥 있죠. 김민석 열드만. 형은. 네. 그 뭐 미제 상품 같은 거 안 쓰고 할 수 있나요? 근데 그 반미 시위한 애들 전부 다 보니까 애플워치 아이폰, 차고 있고 아이폰 들고 예, 있고 반스 나이키 신고 있고 막. 예. 나이키 신고 반스 신고 CK 청바지 입고 참 코미디 하고 있어. 왜 그러나 모르겠어 정말. 왜를 그러는 거지? 그 정도 되면 이제 피해자예요 사실은. 반미 사상의 뭐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고 그걸 지금 이용하는 이 정치 세력이 정말 나쁜 가해자죠.